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칫솔과 치약에 대한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과 치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치실도 칫솔, 치약과 세트로 꼭 사용해야 되는 구강위생용품입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귀찮거나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실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치실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고도 총 28개의 치아가 U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그냥 직육면체로 심플하게 생긴 것이 아니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위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에 묻어있는 치태를 60%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실 또는 치간 칫솔과 같이 치아 사이 공간을 관리하는 도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 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치과의사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치실은 칫솔처럼 모든 사람이 기본으로 써야 되고 치간 칫솔은 잇몸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A에서 C로 갈수록 잇몸이 조금씩 뿌리 쪽으로 올라가 치간 공극이라고 부르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세모난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A와 같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분들은 치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B 정도 되면 얇은 굵기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 정도의 공간이라면 더 굵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치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치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는 보통 서로 빡빡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간에 서로 닿아 있는 부위는 칫솔이나 치간 칫솔로는 닦을 수 없고 오직 치실로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금니와 어금니가 닿아 있는 면마다 다 썩어 있는 것이 엑스레이상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인접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아 사이가 썩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치실 사용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삐뚤어지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서로 만나는 부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접근이 쉽지 않아 치실로만 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정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리지만 교정치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오실 때마다 치실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이들 유치 관리할 때 칫솔질 뿐만 아니라 치실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유치와 유치 사이는 이 사진처럼 어느 정도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생리적 치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고기나 나물 같은 음식물들이 이 공간에 잘 낄 수 있고 음식물이 끼지 않더라도 치태가 묻어 치실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인 치실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치실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유치의 어금니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손잡이형 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인접면 충치 없이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실은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 자체의 특징에 따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치실, 칼국수면처럼 넓적하고 얇은 테이프형 치실, 침이 닿으면 부푸는 스펀지형 치실, 마지막으로 교정치료하는 분들, 브릿지 보철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치실, 이렇게 4종류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은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치아 사이가 유난히 타이트한 분들도 있는데요. 가는 치실로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치실보다 굵기가 더 얇은 치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치실은 나일론 소재로 만드는데 이렇게 옥수수, 대나무숲, 실크로 만든 치실도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소재의 치실을 몇 가지 사용해 봤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싼 거 빼고는 사용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생분해가 되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치실을 통과시킬 때 잇몸에 상처가 자주 나는 분들은 테이프형 치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PTFE라는 소재로 실 자체가 다른 치실에 비해 얇고 넓어서 치아 사이를 지나가기가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도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치실 종류입니다.
하지만 소재 자체가 미끈하다 보니 일반적인 치실보다는 치태 제거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찢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이프형 치실은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품들 간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분들은 치간 칫솔과 병행해서 사용하거나 스펀지형 치실을 추천드립니다. 스펀지형 치실은 수분이 닿으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통과할 때는 일반적인 치실의 두께인데 치아 사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침이 닿으면 치실이 부풀면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치태를 제거하기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치실 모두 스펀지형 치실인데 사용해보니 이 중에서 닥터텅스 치실이 그 만듦새와 향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치실은 교정 치료하는 분들, 브릿지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치실인데요. 교정 장치가 연결되어 있거나 교정 유지 장치가 붙어 있으면 철사 때문에 치실이 철사 밑으로는 통과하지 못하겠죠. 자연치의 브릿지 보철물,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물도 크라운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부 하방을 깨끗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슈퍼플러스라는 치실이 있는데요. 치실 끝은 뻣뻣하고 몸통 부분은 스펀지형 치실처럼 두께가 있어서 빳빳한 쪽으로 치아 사이 공간을 관통시킨 뒤에 두꺼운 부분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실을 통과시킨 뒤에 브릿지 보철물과 잇몸이 닿는 부위를 닦을 수도 있고, 교정하시는 분들 와이어 때문에 치실이 여기서 걸리잖아요. 슈퍼플러스를 사용하면 와이어 밑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 같이 치아 사이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에 참 유용한 치실인데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이 꽤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치실이 필요한데 이 가격에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과 바늘 중에 바늘에 해당되는 제품인데요. 이 바늘귀에 일반 치실을 연결하면 슈퍼플러스와 마찬가지 원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실고리는 치아 사이를 통과시키는 역할까지만 하고 일반 치실로 잘 닦아내면 됩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사용 후에 씻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데 사용이 더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써보시면 치아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 중이거나 교정 유지 장치를 붙이고 있는 분들, 또 브릿지 보철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치실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치실에 왁스가 입혀있는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습니다. 왁스를 입히면 치실 자체의 두께는 좀 더 두꺼워지고 치아 접촉면을 쉽게 미끄러지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에서 느껴지는 향기로 인해 치태 냄새가 좀 가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주로 왁스가 입혀진 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형 치실이 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인데요. 치실 손잡이는 Y자형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치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치실이 두 줄로 된 제품, 테이프형 치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 써보시고 내가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써보니 테이프형 치실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제품에서는 그닥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실과 손잡이가 얼마나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좋은 제품의 기준으로 느껴졌는데 그런 면에서 이 3M 제품이 사용하기에 좋았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교체하는 제품도 사용해보니 추천할 만했습니다. 아이들용으로 나온 손잡이형 치실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치아 사이가 영구치만큼 빡빡하게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한 번 쓰는 것만으로도 치실이 늘어나고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도저히 일반 치실은 안 되겠다 하시면 손잡이형 치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끊어서 쓰는 치실 사용이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고 효과적으로 치간 사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손잡이가 없는 치실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시는 것이 좋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치실을 칫솔질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치실을 먼저 하고 칫솔질을 하면 조금 더 치태 제거에 도움이 되고 치아 사이 표면에 불소가 더 잘 적용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순서를 바꿔가며 시도해봤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치아 표면에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을 때는 칫솔질을 먼저 한 뒤에 치실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순서보다도 칫솔질이든 치실이든 정확한 방법으로 잘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염증이 생겨서 그런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묻어있는 치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치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냄새나는 치태가 그대로 입안에 남아서 구취의 원인이 되고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되고 치아 사이의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치실을 써보면서 음식물과 치태가 묻어나온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 치아 사이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안재현님의 치아 관리 루틴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내가 느끼기에 음식물이 껴있지 않더라도 치아의 모든 표면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치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